테슬라에는 기대감이라는 것이 절반 이상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고, 트럼프 취임식 전후로까지는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뭐 약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 해를 놓고 보면 테슬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안녕하세요, 뭐라고요 시간입니다. 작년 말에 마지막 뭐라고요의 조회수가 20만 회가 넘었습니다. 열렬한 선호를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동안에도 뭐라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인터뷰보다 사실 제가 모구 앞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여러분 뭐라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2025년 첫 번째 뭐라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부터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네.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한데, 네.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특히나 많이 조정을 받은 종목이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네. 테슬라가 거의 17%가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뭘지. 많이 올라서 라고 하면 이제 두드러 맞겠지. 테슬라가 사실은 주가가 오른 시점을 보면은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과 후에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는 정말 단순히 기대감이죠. 테슬라가 결국은 뭔가를 해낼 거다.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도 트럼프가 규제를 완화해 줄 거고, 테슬라 너밖에 없다, 이런 이제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도하게 많이 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제가 이제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를 500불로 잡았는데, 그 정도를 보더라도 이게 거의 500불에 갈 기세였잖아요. 480불 이 정도까지 올랐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인도량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인도량, 그래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은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상황이에요. 사실 아무리 전기차를 많이 팔고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전기차의 시가총액 가치를 많이 줘도 한 0.3조? 진짜 많이 주면 0.4조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훌쩍 넘잖아요. 1.2조 달러, 3조 달러 되니까 한 3분의 1, 4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돼서 설치량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그걸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해요. 결국 지금 이제 테슬라에는 기대감이라는 것이 절반 이상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뭐 트럼프 취임식 전후로까지는 뭐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뭐 약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내년 한 해를 놓고 보면 테슬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이번 주에 정지훈 박사님 영상이 올라갔잖아요. 거기서도 얘기해 주셨던 게 뭐죠? 피지컬 인텔리전스가 올해 화두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이번에 CES에서 젠슨 왕이 이 부분을 강조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는 AI가 챗 GPT에서 놀았던 거죠. 퍼플릭스티에서도 놀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소통을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피지컬리 이제 진행될 거라는 얘기고, 거기에서 보면은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테슬라가 거기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이다, 이거는 맞는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로는 미국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 그 원인을 사실 매크로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그 네프콘 모닝요에서 사실 매크로가 좀 불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불안하다고 느껴지셨는지.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거죠. 이제 달러라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성격이냐면, 달러는 미국 경제가 좋으면 달러가 강해져요. 근데 미국 경제가 안 좋은데 시장이 불안하면 달러가 또 강세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어떠냐라고 보면은, 야, 엄청 좋은데? 라고 하다가 갑자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미국 경제 진짜 좋아 라고 하다가 요즘엔 그 정도는 아닌가 해서 지금 거의 예상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4분기 미국의 GDP도 3% 넘을 것 같은데 여서 2.6%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내려온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으니까 달러도 약세가 될 텐데,
최근에 어제 지금 보면은 달러가 급하게 강세로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지금 불확실성이나 위험 상황을 달러가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면 일반적으로는 달러가 강세니까 달러로 표시되는 다른 것들의 가격은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가가 오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내내 유가가 지지부진하면서 유가는 못 오를 거야 라는 것이 많았는데 요즘에 이제 유가가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기대감들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조금씩 올라갑니다. 어제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인데 유가도 강세야? 자, 근데 이러면은 이제 우리 시장의 고민은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잠깐만, 야, 위험 신호는 올라가는데 유가 올라가면 야, 인플레이션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머리 아파.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불안한 신호들을 보내주고 있는데 안 그래도 작년 한 해 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미국 주식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트럼프 취임식 전후로까지는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이 1월 20일이죠? 네, 그 정도까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달러도 굉장히 강세고 유가도 근데 같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좀 시장이 흔들리는 것 정도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게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그 임계점이나 변곡점은 어디가 될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보면은 지금은 그냥 불안한 정도인 거지. 이 상황이 판을 막 깨가지고 막 이제부터는 약세장이에요, 다 도망쳐요 이런 상황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되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을 수 있다. 언제까지? 이제 트럼프 취임식 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게 깨지는 네가 말하는 것이 깨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이제 미국 경기가 깨지는 거죠. 미국 경제가 알고 봤더니 경기 침체였어.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거나 두 번째로는 미안한데 인플레가 다시 도져가지고 금리는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 저도 미국 주식에 대한 장기적인 뷰를 조금 바꿔야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거를 걱정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다. 네, 흔들린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취임식 전까지 좀 흔들릴 수 있는데 그 이후엔 좋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그 전까지는 빠지면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한 걸까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많이 아침마다 제가 이제 모닝요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익스트림 피어, 그러니까 극단적 공포 가기 직전 상황까지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조금씩 사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급할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주식이 많다 이미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이 주식의 1%에서 2% 정도 빅스와 관련된 변동성 ETN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넵콘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요걸 조금 사놓으시면 조금 안심은 됩니다. 뭐 주가가 혹시 빠지더라도 얘가 좀 올라가서 커버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고 1에서 2% 정도만 하시는 걸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이번에는 한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국 시장은 1월을 맞아서 양시장이 모처럼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올해가 시작하면서 가장 임팩트 있는 움직임을 보여준 섹터가 어디일까 이렇게 보면 이번 주에는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이닉스가 그쵸.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로봇 이렇게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그럼 하이닉스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이런 좋은 움직임 사실 지난주부터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뭐라고요 해서 하이닉스 사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뭐 제 이야기가 반영된 건 아니겠죠. 그리고 월간화신에서도 이영수 대표님이 아주 강하게 바이코를 얘기할 정도로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왜 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좋은지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우리가 설명했던 거는 이런 거예요. 엔비디아에게 수주를 받았던 하이닉스가 브로드컴이라는 빅테크에게 또 한 번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이닉스라는 존재감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고객 수가 늘어나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고객이 보통 고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흐름이 브로드컴이라고 하는 이 흐름이
상당히 큰 흐름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이직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주문형 반도체인데 브로드컴 뒤에는 누가 있냐? 그럼 빅테크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가 다 있는 브로드컴이 하이닉스에 와서 우리 지금 좀 HBM이 좀 부족한데 좀 우리가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그럼 좀 빨리 오시지 그랬어요.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저 좀 그래도 좀 더 웃돈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이런 이제 분위기다. 이거 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브로드컴이 가가지고 삼성전자한테 이거 이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포지셔닝 자체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다른데 AI 반도체와 관련된 흐름은 계속 갈 거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계속 모니터링 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은 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는 이영수 대표님과 저희가 같이 준비한 2025 투자 전략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국 시장은 사실 다음 주에 있을 CES를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CES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크게 오른, 이번 주에만 60%가 올랐더라고요. 크게 올랐는데 사실 저희의 고민이 이런 거죠. 로봇? 이거 테마인가? 아니면 이제는 진짜 트렌드가 되는 걸까? 요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CES의 트렌드를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미리 준비해 놨다가 CES 때 사람들이 와 하면은 그때 이제 파는 전략. 요게 이제 좀 그 전형적인 CES 플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CES라는 것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도가 글로벌리는 좀 낮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가니까 대단하다라고 하고 하지만 사실 글로벌리 보면은 그렇게까지 대단한 그런 행사는 아닌 것로 좀 조금 낮아지고 있긴 한데, 이번에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젠슨 왕이 키노트 스피치를 한다. 요거는 이제 좀 의미 있죠. 왜냐면 작년에는 딴 데 가서 했잖아. 딴 데 가서 바이오가 어쩌고 얘기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온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젠슨 왕이 제시할 키워드가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AI 그러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죠. 근데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거는 AI가 어딘가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어딘가 들어가냐? 자동차에도 들어가, 로봇에도 들어가, 드론에도 들어가, AI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생각해보면 얘가 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입력 받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입력 받은 걸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행동하고 입력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젠슨 왕이 분명히 지금 내가 지금 칩 만들어서 잘 팔고 있었는데 브로드컴 쟤 좀 걸리는데 이런 느낌. 그리고 또 하이닉스한테 또 제가 가면 또 하이닉스한테 나 돈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등등 여러 가지로 지금 엔비디아가 고민이 있는 상황일 텐데, 이거를 타개하는 방향으로 피지컬 인텔리전스 얘기한다. 우리도 로봇 만들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장기적인 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건 이런 거죠. 로봇 관련해서 산다. 그러면 테슬라 사는 게 맞아요. 근데 테슬라가 너무 비싸가지고 조정받는 구간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투자 방식은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빠지면 더 사고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테슬라 1.4조나 되는데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작은 데 가가지고 샥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휴머노이드냐 아니냐가 왜 차이가 나고 중요한지는 이번에 젠슨 왕이 인터뷰한 내용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왔죠. 젠슨 왕이 강조했던 거는 대량 생산이에요. 뭐가 됐든지 간에 피지컬 인텔리전스 할 때 좋아, 다 좋은데 몇 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장사 안 돼. 왜냐하면 많이 만들어야 그게 돈이 되는 거고, 돈이 돼야 거기서 번 돈으로 또 투자해가지고 더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또 돈이 되니까 이게 그 프라잉 휠이라고 해가지고 선순환의 구조를 타야 이게 잘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부터 대량 생산할 수 없으면 그냥 하지 마.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젠슨 왕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거 3개 찍어줬어요. 로봇, 드론, 자율주행. 이거 3개야. 그러면 드론 빼고는 사실은 테슬라기 때문에 테슬라 장기적으로 좋다는 거 알겠는데, 드론으로도 플레이할 수 있고 로봇으로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거는 단기적인 플레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냥 테슬라를 사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로 시작해서 테슬라로 끝났네요.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테슬라 얘기만 계속 많이 하네요. 근데 테슬라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반영됐다가 조정받는 구간이니까. 근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 일정 짚어보고 마무리 해볼 텐데요. 저희가 이야기 많이 한 것처럼 다음 주에는 CES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게 15일 날 발표되는 CPI, 물가지수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음 주 금요일에는 미시건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나와요. 요게 이제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좀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어디서 들은 거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들은 걸로 얘기할까요? 잠깐만, 트럼프가 되면은 관세 때문에 그럼 물가 올라가겠네. 이거는 교과서에서 나온 얘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15일 날 CPI가 발표되는데 요거는 좀 그렇게 많이 안 높아지면서 시장이 진정되기 시작하는 첫 단추를 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그리고 20일 취임식 전후까지는 조금 조정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CPI 그리고 물가가 중요해진 이유는 역시나 연준이 금리를 이제 안 내릴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이잖아요. 파월이 그렇게 무섭게 얘기했기 때문이고 그때 이후로 주가가 조정 구간에 있는데 근데 뭐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뭐 안 내릴 거냐? 그러면 안 내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오히려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는 파월이 연초에 이맘때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올해 진짜 금리 인하 엄청 많이 할 거예요. 3월부터 당장 할 거야 라고 얘기해놓고 9월에 했잖아. 근데 지금 올해는 반대로 올해 할 수 있을래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두 번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 기대감들은 좀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파월 입장에서는 트럼프 때문에 나 잘 몰라 라고 최대한 이야기해 놓는 게 좋은 상황이어서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뭐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이번에 이제 그 한은 총재가 신년회 할 때 제가 이제 그냥회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진통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창조적 파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이게 약간 한은 총재가 지금 막 각 잡고 얘기한 것 같아요. 좀 뭐 지금 나한테 금리 인하 하라고 얘기하지 마. 나 몰라. 창조적 파괴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과연 그 의지를 실천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더 이제 긴장하면서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다가 우리나라 한민족의 DNA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이유는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저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DNA요. 한국민의 DNA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힘내고 화이팅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2025년은 대한민국 화이팅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대한민국 화이팅! 오늘 뭐라고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